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만 콕콕 집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충남 청양군에 사는 한 독거노인이 근근히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네. 73살 최춘선 할아버지인데요. 최 씨가 지난 6일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통장에 남은 전 재산 500만 원을 기부하고 이틀 뒤에 별세를 했습니다. 네.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고요. 폐렴으로 입원해서 홀로 투병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기부한 돈은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받은 기초연금을 또 근근히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 씨는 또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 네. 그동안 많은 분께 도움을 받아 늘 감사한 마음이었다. 이제는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네. 근근히 모은 돈을 기초연금으로 모은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고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청양군은 이런 그 최 씨의 뜻을 기려서 소중한 후원금은 꼭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고인의 마지막 선물이 큰 울림을 줍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한국 여행을 온 일본인 유튜버가 서울의 한 부대찌개집을 찾았다가 퉁명스러운 가게 주인의 응대에 무서워서 심장이 아팠다. 뭐 이런 사연을 전했는데요. 네네. 유튜브 채널 시골 언니 아유미라는 채널인데 최근 식당 사장님이 화나서 무서워서 울 뻔한 일본인의 부대찌개 먹방이라는 긴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한국에 자주 방문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유미가 그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 유명 부대찌개 집을 찾았는데요. 아유미가 식당에 들어가자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몇 명이냐고 물었고요. 한 명이다. 부대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자 주인이 1인분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아유미는 뭐 2인분도 괜찮다. 2인분을 달라고 하자 주인은 안지라고 하면서도 원래 1인분은 팔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또 드러냈어요. 아유미가 그 몇 적은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하다. 여기 부대찌개가 너무 맛있어서 먹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에도 뭐 사장님의 기분이 나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영상에는 사장님의 기분이 나빠 보인다. 밥 먹는데 슬픈 기분이라 이런 자막도 이렇게 함께 삽입이 됐습니다. 네. 아유미가 또 소주를 주문하자 주인이 또 짜증 섞인 답이 돌아왔어요. 아, 미치겠다. 술까지 달라고 하네. 네. 낮엔 술을 팔지 않는다. 원래 1인분도 안 판다. 이렇게 또 반복을 했어요. 앞자리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한 정도면 겁니다. 이 사장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유미는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다. 무서워서 심장이 아프다고 했는데요. 아유미는 음식에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면서 이게 맛있게 부대찌개를 먹고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 이 영상이 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SNS상에 확산이 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말았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곧 망할 식당 같다. 이런 네. 또 한국인으로서 대신 죄송하다. 나라 망신이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일본 여행 유튜버죠. 유명 여행 유튜버인 빠니보틀도 네. 제가 다 대성하다라며 그 사과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노포라고 하는 곳인데 식당 주인이 4가지가 없어도 맛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씁쓸하네요. 맛은 좋지만 불친절한 식당은 다시 찾아가고 싶지는 않죠.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G7 그러니까 G7 주요 7개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 캐나다를 방문을 했어요. 네. 루비오 장관이 공항에 내릴 때 캐나다 측이 제공한 미니 레드 카펫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잠깐 보시겠지만 화제 레드 카펫 크기가 보이죠? 네. 회의 장소인 캐나다 퀘벡주의 국제항공의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관례대로 루비오를 막기 위해서 공항에 영접을 나갔는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전용기 앞에 깔린 레드 카펫의 크기였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기빈이 방문했을 때 깔리는 레드 카펫보다 유독 길이가 짧았죠. 뭐 양탄자 수준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활주로 바닥에 또 물이 고여 있어서 레드 카펫도 젖은 상태로 보였습니다. SNS에서는 캐나다가 루비오에게 굴욕적인 레드 카펫을 깔아줬다 이렇게 또 레드 카펫 크기가 딱 트럼프의 마음 크기 같다 이런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도 지난 11일에도 관세 압박에 나섰는데 SNS에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50%로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캐나다가 다른 관세들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크게 인상해서 캐나다의 자동차 제조 산업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말이 좀 심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압박
등으로 캐나다인들의 대미 감정이 뭐 최악인 상황인데 미니 레드카펫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네네. 이전에도 레드카펫이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애둘러 전달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돼 왔는데 네. 지난해 4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는 네. 아예 레드카펫이 깔리지 않았습니다. 아. 미중 양국 간의 그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네. 중국이 블링컨이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를 모욕했다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레드카펫이 레드카드 대용으로 레드카드 대용으로 사용되는 셈인데요. 레드카펫을 깔지 않는 것을 보니까 깔지 않는 것보다는 사실은 미니 레드카펫이 상대방을 더 긁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네, 우리는 미국의 이런 압박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하네요. 궁금합니다. 네, 재밌는 소식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